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와 함께하는 정신과 의사가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시즌3 2학기 3교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JYP 박재영입니다. 써니 이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용맘 신민영입니다. 네, 달도 바뀌고 했으니 저희 용맘 신민영 선생님은 국립정신건강센터 트라우마 사업부의 부장님이십니다. 네. 왜 웃어요? 네? 아니 그 갑자기 뜬금없이 게스트를 소개하는 제가 되게 직업인 같아서요. 저희가 이제 과거에 방송했던 것 중에서 대화할 때마다 짜증나는 상대 손절할지 말지 고민한다 이런 사연이 있었는데요. 그 방송을 들으시고 사연 보내신 분 아닌데 네. 댓글 달아주신 분이 있어서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메가더 장군님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인데요. 선생님 조언을 들으니 제가 상담받는 느낌입니다. 경청한다는 건 좋은 거라 듣는다는 추임새도 넣어주며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가 있는데 정작 제 이야기 할 때는 어머니도 그렇고 그 친구도 그렇고 듣는지 마는지 그 간단한 추임새조차 안 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요. 그래도 한번 맺은 인연은 개선하면 된다는 성향이 이제껏 강해왔던 터라 무척 괴롭지만 그렇게 외로움도 감당했어야 했는데요. 오늘 상담 말씀을 듣고 인생이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불행하게 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격 좋은 친구들하고 많이 만나야지 라고 댓글 주셨습니다. 네, 맞아요. 좋은 사람만 만나게 해도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여러분. 그러게요. 대화할 때마다 짜증나는 상대는 손절하는 걸로. 네, 손절합시다. 자, 오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29살 여성이시네요. 강아지 풀님의 사연입니다. 네, 이분은 제목도 있는데요. 할 일을 미루고 싶지 않아요. 입니다. 저는 이번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만 29살 여자 학생입니다. 제 고민은 제목과 같이 해야 할 일을 자꾸 미루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어져 온 오래된 고민인데요. 학생 시절부터 쭉 꾸준히 해야 할 일을 한다기보다는 가능한 최대한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미루고 빈둥거리다가 꼭 시험일이나 마감일이 되어서 몰아쳐서 이 일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반복되다 보니 습관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리저리 무마하면서 살아왔는데요. 이제는 못된 습관을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사실 제 목표는 직장을 다니면서 대학원을 병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 앞날은 한치 앞을 모른다고 하죠. 그리고 뭐 인생이 어디 계획한 대로만 흐르던가요? 제 계획과 다르게 이런저런 이유로 반년 전에 직장을 그만두게 됐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학비에 보탬이 되기 위해 대학원에서 조교 근무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 무언가를 하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항상 불안한 것이 결국 제 자신이 인정할 만큼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집중해서 공부해야지 마음을 먹어도 아무래도 직장처럼 꼭 해야 한다는 압박은 없는지라 자꾸 시간을 미루거나 공부를 하다가도 딴짓을 합니다. 결국 이번 학기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재취업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요. 쉬는 동안 뭐 하나 열심히 했다거나 읽어놓은 게 없는 것 같아 스스로 불만족스럽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주위의 대학원 친구들을 보면 논문 쓰랴, 프로젝트 하랴 다들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노력하는데 저도 이제 그만 배짱이처럼 그만 빈둥거리고 집중해서 일이든 공부든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이렇게 먹어도 막상 실행에 옮기는 게 참 어렵습니다. 할 일을 미루는 저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요? 내 사연인가 싶은 사연이 또 들어왔. 나도 내 사연 같은데. 아니, 못 고치는 것 같습니다. 할 일을 자꾸 아니 미루는 이거 습관이. 지극히 정상 아닙니까? 저는 할 일을 매일 조금씩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더 이상한 건 아니고 드물지 대단한 거죠. 않나요? 대단한 대단하잖아요. 딴짓을 자꾸 한다고 했는데 무슨 딴짓을 하는지 일단 좀 궁금하네요. 뭐 그럼 보통의 사람들 루틴과 같지 않을까요? 인터넷을 켠다. 뭔가 뭐 핫 키워드가 떴다거나 아니면 내가 사고 싶었던 쇼핑 아이템이 뜬다거나. 뭐 SNS 활동을 그쵸. 한다거나 뭐 보통 이제 공부하다가 뭐 모르는 거 나와가지고 검색해 보려고 네이버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 뉴스 하나 보고 이러고 클릭하다가
한참 있다가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이렇게 되고 뭐 그럴 이런 수도 일 우리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나무 위키를 보다가 타고 들어가서 정신 차려보니 딴 페이지가 있거나 음. 그럴 수 있죠. 크롬의 창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12개쯤 열려 있고 뭐 맞아요. 이런. 그럴 네. 수도 있고. 강아지 분리 사연이 그래도 고민이시라고 하니까. 근데 저도 고민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아, 고민을 하세요? 가끔 이거를 어제 조금 해놨으면 오늘의 내가 좀 편했을 텐데 어제 써니 세포는 뭐 하고 있었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능한 최대한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미루고 마감날 되어서야 몰아쳐야 일을 한다. 이거는 되게 자주 보는데. 전 세계에 이런 사람이 한 60억 명 정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맞습니다. 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사실 이게 이분이 진짜 배짱이처럼 빈둥거리고 게으른 분 같았으면 사연도 안 보내셨을 거예요. 그냥 뭐 빈둥거리는 게 좋으니까. 근데 네. 그러면서 마음이 불편하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보내신 거 네. 텐데요. 근데 사실 이 가능한 한 최대한 미룰 수 있을 때까지 이거는 학습된 행동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은 네. 우리가 뭐 미리도 사실은 지금 써니님이 뭐 나도 미룬다 고민이다 하셨는데 처음부터 미루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내가 태어난 직후부터 미루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겠죠. 밥 먹는 걸 미루진 않았겠지. 이제 네. 뭐 시험 공부라든지 내가 해야 될 과제라든지 분명히 초등학교, 중학교 어느 시점에는 되게 따박따박 했었던 네. 그런 시점이 있으셨을 거예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럼 여기 계시는 JYP님은 어떠신가요? 전 미룰 수 있는 일은 언제나 미뤘습니다. 어릴 때부터요? 어릴 때도. 네. 가장 최초의 기억이 언제셨어요? 최대한 미뤘었던 기억이? 아니 예를 들어서 수요일까지 숙제 해가야 되는 숙제가 있으면 화요일에 하면 되지. 월요일이나 일요일에는 왜 내가 오늘 이걸 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쭉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요. 저는 저 나름 농담처럼 제 인생의 좌우명이 뭐냐. 내일 해도 되는 일을 오늘 하지 않는다. 내일 할 일은 내일 하면 되지. 좋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제가 이제 하면은 많은 분들이 100% 농담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저는 거의 진담입니다. 왜냐하면 내일 해도 되는 일을 오늘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뭐랑 똑같은 얘기냐면 꼭 오늘 해야 하는 일은 오늘 한다. 이 얘기이기도 하걸랑요. 그러네요. 그래서 전 진짜 내일 해도 되는 일은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하지도 않을 뿐더러 걱정도 안 하고 미루고 대신 꼭 오늘 해야 하는 일이 있다? 그러면 그건 오늘 해야지 하기 싫어도 라는 태도로 그동안 되게 건강하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금 두 분 얘기를 듣다가 최초의 기억을 떠올려 봤는데 그게 최초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친구들이랑 놀다 보니까 재밌어서 숙제를 계속 미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밥 먹고 씻고 앉아서 했는데 되네? 그렇죠. 되네? 미리 해놓고 노는 것보다 놀다가 들어가서 해도 괜찮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계기가 보통은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 순간에 하니까 훨씬 집중도 잘 되고 빠른 시간 안에 끝내게 되더라. 맞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효율성으로 봤을 때는 집중력이 효율성으로 봤을 때는 내가 여유가 있을 때 마음이 느긋할 때보다는 약간 스트레스를 받을 때 집중력이 더 고도화되거든요.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마감 직전에 능률이 오르잖아 원래. 그때 일이 확 진행되잖아요. 맞죠. 아니 우리 용맘님도 분명히 의과대학 다닐 때 그 수많은 시험 다 전날 밤에 공부했거든. 아니 근데 그게 외워져요? 굉장히 양이 많잖아요. 의대는. 다 못 외우죠. 말이라고 하는 데까지 하고 가는 하는 거지. 데까지 하는 거죠. 일단 하는 데까지. 네. 인간의 한계를 이제 테스트한 하는 경험이었구나. 그 당시 그때는 몰랐었는데 그게 그냥 사람을 트레이닝하는 거였구나. 네. 사실은 지식을 얻는다기보다는 극한으로 밀어넣고 포기하지 않는 자세 이런 거를 가르치려고 했던 거구나. 제 나름대로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주위에 대학원 친구들 보면 논문 쓰랴 프로젝트 하랴 다들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노력하는데 이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네. 그 친구들도 강아지 풀림 눈에 안 보일 때
다른 맞아요. 데서 다른 이상한 짓 쓸데없는 짓 빈둥거리는 건 많이 할 거예요. 밤 되면 잠도 다 잘 것이고 그분들이 맞아요, 맞아요. 뭐 데이트를 하든 뭐 게임을 하든 드라마를 보든 다 하고 있을 텐데 내 눈에 안 보이는 거지. 내가 볼 때는 저 사람들 다 일하고 있으니까. 그쵸.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것만 보시는 거죠. 남들 열심히 사는 거. 왜냐면 지금 내가 빈둥거리는 것 같으니까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는 너무 노나?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정작 이분한테 이제 주변에서 어떤 평을 들으시냐, 정말 게으르다는 평을 들으시냐 이런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의외로 뭐 별로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어떻게 대놓고 하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이제 좋은 얘기를 해줘도 뭐 아우 넌 되게 성실해, 너 되게 열심히 하잖아 이렇게 얘기해줘도 그 말은 사실 별로 고지고대로 안 들으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왜냐하면 자기의 기준은 너무 확고해서 자기 기준이 너무 높죠. 여기 보면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집중해서 공부해야지.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분 다 의대를 나오셨잖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절대 그- 불가능하죠. 그쵸. 사람의 집중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 건데. 제가 그 아침 먹고 공부하기 시작해서 점심 먹는 거를 까먹고 갑자기 위인전으로 넘어가요. 고개를 들었는데 바깥이 어두워져서 저녁 먹을 때가 되었네? 나 점심도 안 먹었는데? 내가 하는 제 열기가 아닌데요. 언제세요? 그게 언제세요? 라는 경험을 네. 50여 년 살면서 딱 하루 해봤어요. 그러니까 있네. 그래도 한 번 있었어. 한 번. 한 정말. 번. 고등학생 때. 그러니까 이렇게 강렬하게 기억에 남아있는 거죠. 그만큼 어려운 경험이고 특별한 경험이라는 그런 거죠. 딱 하루. 네. 나머지 모든 날에는 이제 점심시간인가? 그리고 고개를 들어 시계를 봤는데 10시 반이고. 그때가 열심히 한 줄 알았는데. 이제 퇴근 시간인가? 그리고 시계를 보면은 3시 반이고. 뭐 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죠. 그쵸. 사실은 다들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분이 봤을 때는 그런 내막은 안 보이시는 거죠. 다들 열심히 자리 지키고 앉아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네. 뭐 이러고. 근데 저도 프로 미룸러로서 지금 이 사연을 굉장히 공감하면서 느끼는 건데 저는 언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내가 할 일을 안 하고 있나 이런 걸 생각을 해봤더니 이렇게 과하게 계획을 잡았을 때 맞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맞아요. 뭘 다 해야지 내가 오늘은 해야지 하면 그냥 뭔가 이렇게 기한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면 그거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아침부터 해야 되는데 뭔가 시간을 흐르고 내가 딴 걸 하다가 어머 1시간이 흘렀네? 이미 계획이 어그러졌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떨어지죠. 네. 그러다 보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다가 그냥 포기하고 모르겠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미루시는 분들이 점점 더 그 내가 뒤처진 거를 또 가중을 시키세요.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내가 해야 될 건 점점 더 쌓이는데 맞아. 그러니까는 이거는 도저히 달성 못할 맞아요. 그래서 얼마나 좌절감을 느끼고 무력하게 느껴지시겠어요. 맞아요. 거기 그냥 짐에 깔리는 거죠. 맞네요. 그래서 이제 사실 목표를 현실적으로 정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목표가 정말로 나한테 동기부여가 되는 건지. 네. 왜냐면 남들이 다 하니까 뭐 여기서 일이든 공부든 하셨는데 이게 말이 쉽지 일이든 공부든 이게 하루 종일 집중해서 하기는 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과 공부를 그럼 일의 어떤 부분, 공부의 어떤 부분 이게 굉장히 사실은 두루뭉술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우선순위를 좀 정하셔야 되고 현실적인 목표를 먼저 좀 하셔야 되고 그리고 계획을 짜실 때는 좀 뭐랄까 넉넉하게 짜시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그쵸. 타이트하게 막 짜지 마시고 그러면은 결국 그 타이트함에 내가 짓눌리니까 결국 맞아요. 이제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타이트하게 짜다 맞아요, 보면. 맞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또 이제 내가 계획이 뭔가 덜 촘촘한가 보다 해서 더 타이트하게 막 초 단위로 짜시게 되세요, 결국에.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그래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제 목표를 일단 되게 이제 작은 덩어리로 하고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도 넉넉하게 하고 이를테면은 이게 계획을 내가 평상시에 계획을 세울 때는 나의 100%를 막 발휘해야지 이제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보통 잡으시는데 넉넉하게 잡으시라는 거는 내가 한 60% 정도만 내 에너지나 노력을 들여도 달성할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해야지 좀 성공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계획을 세워보고 내가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기쁨도 좀 느끼게 되고 우리가 사실 지금 이렇게 자꾸 미루게 된다는 거는
미뤄서도 일이 돌아간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미리 했을 때에 분명히 이점도 있어요. 마음이 편안하죠, 일단은. 그쵸. 네, 마음이 편안하고 남은 시간 동안을 전혀 동의하지 않는 표정으로 열심히 마음은 보시는데요. 편하겠지만 네, 음. 그게 잘 안 되는 게 문제죠. 그렇긴 네. 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리고 계획을 세워서 달성해 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스스로 좀 성취감이나 조절감을 줘요. 그래서 맞아요. 이런 경험을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미루는 거의 장점, 또 미리 했을 때의 장점도 다 분명히 두 개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를 늘 나는 미리 일을 해야 돼 이럴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살다 보면은 사실 불가피하게 미뤄질 수도 있는 거고, 어떨 때는 뭐 정말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뭔가가 있으면 그거 먼저 할 수도 있는 건 거죠. 그래서 맞아요. 좀 유연하게 좀 해보시면 어떨까? 그 참 좋네요. 생각이 60%만 쓰자. 네. 그 제가 이제 나름 책 방송 진행자 아닙니까? 그쵸. 네, 그래서 제가 책 처방을 한 권 드리려고 하는데 오. 한 2년 전쯤에 우리나라에 나온 책인데요. 그 미국의 어느 저널리스트가 자기도 딱 이렇게 너무 일을 미루면서 막 닥쳐야만 하는 이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고민하다가 나만 이런 거야? 남들도 이렇게 미루기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열심히 조사를 하고 해가지고 책을 한 권 썼어요.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다 아는 그 막 훌륭한 위인들, 예를 들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찰스 다윈 뭐 등등 진짜 위인자. 이런 나오시는 사람들도 알고 보면 엄청나게 미루기 하는 사람들이었다. 아. 책 제목이 미루기의 천재들이에요. 오, 그래서 미루기의 천재들. 남들도 다 미뤘다. 이게 강화시키시는 것 같은데. 되게 재밌어요. 사람들은 도대체 왜 미루는가. 이게 이제 일종의 약간 정신 승리를 위한 책인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게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남들도 다 이렇구나. 네, 그렇게 이제 공감할 수 있는 책들도 있고요. 우리 책걸상에서 이거 다룰까 하다가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못 다뤘던 책인데 네. 책 자체도 재밌고요. 네네. 우리 강아지 풀님이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같은 이제 미루기의 달인으로서 그러니까 자기가 인정할 만큼 열심히 노력하지 않은 것 같아서 시간을 굉장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뭘 해야지라고 생각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미뤄온 일을 닥쳐서 해보고 했을 때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집중도의 문제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이걸 집중해서 했느냐. 그러니까 시간 많이들 이렇게 집중 안 해서 완성한 것보다는 집중해서 완성한 게 훨씬 성취감이 컸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의 기준을 시간으로 잡지 않으시는 게 좀 편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미루는 게 게으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게으른 거예요?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더 많아요. 아, 그래요? 네네. 이제 아까 레오나르도 다빈치 얘기하셨는데 그 양반이 왜 굉장히 꼼꼼하고 강박적인 걸로 유명하잖아요. 네네. 모든 막 그 작품이나 이런 걸로 봤어. 미완성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자기 퍼포먼스에 대한 그 기준이 되게 높은 거예요. 이 정도 해야지 나는 만족하고 웬만해서는 만족하지 못할 게 사실은 너무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거를 했을 때의 불만족스러운 나의 그 결과물을 보는 게 되게 두려운 거죠. 해봤자 이거는 나는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해. 이럴 때 사실은 굉장히 그거를 하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걸 내가 뭐 이거 잘 볼 것 같지 않은 시험에 내가 준비를 지금 당장 해야 된다던가 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그게 내키지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런 분들은 굉장히 그 자기에 대한 어떤 기준도 높고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훨씬 많아요. 사실은 진짜 실제로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네. 이 대학원 공부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직장에서 하는 업무 중에는 그런 거 있죠, 분명히. 하긴 해야 되는데 내가 무슨 이렇게 문서 작업을 하나 해야 되는데 머릿속에 아직까지 뭐 이게 설계도가 그려져 있지 않아. 설계도가 안 떠오른 거죠. 그래서 고민만 하고 그냥 시간을 좀 보내는데 옆에서 보거나 본인이 생각할 때는 뭐라도 좀 꾸역꾸역 하면 될 텐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니까 미룬 것 같은 느낌? 이렇게 사실은 받을 속에선 때도 굉장히 시끄러운데. 그 속에서 막 노력하고 머리는 엄청 구상 중인데 맞아요. 물론 이제 이걸 악용하기도 하죠, 저도.
아, 그러셨어요? 실제로는 빈둥거리면서 구상 중이라고 주장하고 주장을. 마음의 위안을 얻고 네. 더 좋은 페이퍼를 내일 쓰기 위해서 내가 오늘 고민했다 이러고 자기 합리화를 하기도 합니다만 참 보면 볼수록 건강한 분이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네. 그렇죠. 아무튼 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일 해도 되는 일을 오늘 할 필요는 없지만 네, 오늘 꼭 해야 되는 일이라도 하루하루 때우면서 메꿔가면서 살면은 그 또 어느 날은 네, 좋은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2학기 3교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신여고에 사연 보내실 분들은요. 네, 닉네임과 성별, 나이와 함께 A4 용지 한 장 정도의 분량으로 고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고민은 radio@doc.co.kr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사연이 채택되신 분에게는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리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